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누구를 낙점했을까? 뭐 이번 주 중에 발표를 한다고 하니 이제 오늘 내일 사이 뭔가 결판이 지어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금 떠오르고 있는 사람은 박영선, 문재인 정부 때 중기부 장관 했던 사람이죠. 지금 뭐 이 이야기 이번 주 그렇게 세상을 들썩이게 했었는데 TV조선이 단독으로 보도를 해가지고 박영선 총리 후보, 양정철 비서실장 후보 그래가지고 이제 말들이 많았고 그러는데 박영선 전 장관은 여권에서도 큰 반발은 없다, 호감이 있다. 그래서 총리 기용 가능성이 열려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실이 여러 논란 끝에 박영선, 양정철 두 사람 기용설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공식 부인을 했지만 아니다. 박영선 전 장관은 후보 중에 지금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로는 장제원. 네.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장제원 의원을 이제 추천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여권 관계자들 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간곡하게 장제원 의원을 설득하고 있다. 그 다음에 친윤계 의원들도 장제원 의원을 설득하고 있다.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장제원 의원은 정권 초기부터 대통령실 고위직은 안 맡겠다 이렇게 고사를 한 적이 있고 또 2022년 8월 대통령실 인적 개편 당시에 장제원 의원이 추천했던 인사들이 대거 짐을 싸면서 상처를 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총리의 김한길 그 다음에 비서실장인 장제원 이렇게 추천을 했다.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한길 총리 가능성 이 얘기도 지금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리 후보로는 정진석 의원, 충청 지역에서 5선 의원이죠. 국회 부의장 했고, 그 다음에 오연천 전 서울대 총장, 지금은 이제 울산대 총장 하고 있습니다. 오연천 총장도 역시 정무감각도 있고 행정 능력도 있고 이래서 그 총리 후보로 지금 물망이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호남 인사로 박주선 의원, 역시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 국회 부의장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비서실장 쪽으로 계속 이름이 끊임없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후보로 이제 거론이 됐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입니다. 이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그 비서실장을 하게 될 경우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포함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좀 내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일부 있었는데 확인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비서실장 후보로는 이정현 전남 순천 지역에서 국회의원 2번 당선됐죠. 이정현 전 의원 역시 물망이 오르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영선 이 총리는 안 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이 야당 의원 시절에 국민의힘 정권을 향한 공격의 선봉에 섰었다라는 점이 여권과 보수 지지층에 어떻게 비칠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실의 정무수석 자리를 정무수석도 중요한 이제 인선 중에 하나인데요. 정무수석 얘기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누가 정무수석일까 이제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김선동 정무수석 후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선동 혹은 김영우 이런 사람들이 정무수석 후보에 지금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의대 증원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6개 그 국립대학 총장들이 의대 증원의 절반까지 줄일 수 있도록 자율 감축을 정부가 허용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절반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해달라 한다는 것은 지금 2,000명으로 돼 있는 증원 규모를 최대 1,000명까지 줄일 수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정부도 여기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그래요. 조속한 시일 내에 입장을 정리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국립대 6곳에서 이런 건의안을 냈는데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이 거점 국립대 6곳입니다.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가 배정한 2025 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대학 자율로 절반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수용할 경우 의대 증원 규모는 최대 1,000명까지 줄어들 수 있어 의료계의 반발을 잠재울 중재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이 양곡관리법 이것을 직회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대여 압박에 포문을 연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던 1호 법안인데 이걸 재발의를 한 것입니다. 야당 쪽에서는 민생 법안을 22대 국회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라는 입장인 거고 여당은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강행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만료 5월 29일이죠. 이전에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추진해 법안 통과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양곡관리법을 실무탄으로 해병대 최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 사기 특별법 등 이제 5월까지 처리를 한다. 이러면서 여권을 압박할 방침입니다. 농해수위위원 19명인데요. 민주당 소속 11명 그리고 윤미향 무소속 의원까지 12명이 무기명 투표해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7명은 직회부에 반발하면서 회의에 불참을 했습니다. 이어서 야당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을 하자 이렇게 공식 요구를 했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무력화하는 그런 위험에 지금 처해 있는데요. 거대 야당의 입법 그리고 경제정책 폭주가 본격화하면서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감세, 건전 재정을 뼈대로 한 윤석열 정부의 조세 재정정책의 기본 틀이 뒤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국민 25만원 현금 지원, 소상공인 대환 대출 확대 등을 위해서 최소 14조 2,900억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하자고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경향신문이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사진에서 보는 이 사람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입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던 시기에 비화폰, 그러니까 안보전화, 도청방지 휴대전화, 비화폰이라고 그러죠. 군대에서 쓰는 통신보안으로 특화된 휴대전화를 말합니다. 그것을 사용을 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하고 여러 차례 통화한 것이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김계환 사령관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이른바 VIP,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데 이 VIP 경로 발언을 박정원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말한 것으로 지목되는 등 수사 외압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이런 보도 내용입니다. 그 의혹 시점에 보안 문자도 65건이나 있었다. 그런데 통신 3사 조회가 되는 일반 통화는 0건이었다. 그래서 이 보안 통화 14건,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하고 해병대 1사단장 사이의 비화폰, 의문의 보안 통화 14건, 포렌식이 불가능해서 검증 방법은 없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공개된 여론조사가 하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드디어 20%대로 내려왔다라는 여론조사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27%까지 떨어져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그 국민의힘 당선자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러나 국정 방향은 옳다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이 홍세화 씨입니다. 톨레랑스 관용 이 말로 유명해진 작가이자 언론인, 한겨레 신문 기자였었죠. 사회운동가 홍세화 장발장은행 은행장이 어제 별세했습니다. 77세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